에휴, 벌써 59번째 한숨이랍니다. 전 저 멀리 영국에서 바다를 건너온 만년필이에요. 주인님과 여러 해 같이 살았지만 제가 이렇게 불쌍히 방치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빛도 들지 않는 먼지 쌓인 구석에서 방치되어 있자니 어둡고 비참한 제 미래를 본 것만 같아요. 올리버 트위스트처럼요. 왜 올리버 트위스트냐고요? 그야 제가 영국에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아하고 로맨틱한 신사라 자부하는 저도 한숨이나 쉬는 신세가 됐답니다. 제 미래를 한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고 제 몸 위로 떨어졌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어? 여기 왜 만년필이 떨어져 있지? 그녀는 예쁜 눈에 부드러운 빛을 띤 채 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윽고 저를 구석에서부터 희망 한 점 없던 지옥에서부터 구해주었어요. 마치 천사처럼요. 그녀는 절 들고 한참 살피다가 손가락으로 제 몸에 새겨진 X자 각인을 쓰다듬더니 추측하듯 말했어요. 이건 허묵 교수님의 만년필? 네, 맞아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올랐어요. 이 사람이 주인님을 알다니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책에서 자주 나오곤 하는 운명적인 만남일까요? 그녀는 주인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아주 열심히요. 주인님과 메시지를 몇 차례 주고받은 다음에는 그녀의 입꼬리에 절로 미소가 걸렸는데 그게 참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주인님이 절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몇 분 지나지 않아 바로 나타난 거 있죠? 주인님이 저를 좀 혹독하게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로 절 얼마나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은 몇 초 가지 않았어요. 주인님은 절 건네받고 담담히 눈길 한번 던지고 나서는 온 신경을 그 여자한테 쏟더라고요.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맹세컨대 주인님의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상상했던 괴로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왠지 주인님이 온 진짜 목적은 그녀를 바래다 주는 거고 난 곁다리인 것 같은... 아니, 그냥 착각이겠죠? 주인님이 또 밤을 새우시네요. 이게 바로 주인님이 제게 조금 혹독하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제 몸, 은회색 펜자루가 쑤시고 아름답고 날카로운 촉끝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아, 잉크도 다른 향으로 좀 바꾸고 따뜻한 창틀에 누워 햇볕을 쬐며 쉬고 싶어라. 그때 제 소원을 누가 듣기라도 한 듯이 벨이 울렸어요. 벨소리가 그렇게 반가운 적은 처음이었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분명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절 구해줬던 그녀일 거예요. 주인님은 드디어 저를 놔주고 문을 열러 갔어요. 문 뒤에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소원대로 창틀에 누워 포근한 햇살을 즐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죠.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비가 갈수록 거세졌어요.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 나갈 계획도 없었던 주인님이 외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녀가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았던 게 번뜩 떠올랐어요. 네네, 저 웨디스한 셜록 홈즈는 주인님이 뭐하러 가는지 알 것 같았죠. 제 기막힌 추리는 금방 사실로 증명됐어요. 주인님이 그녀와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거든요.
칭얼거리는 더러운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요. 주인님의 사랑을 두고 다투려는 그 조그만 녀석을 차갑게 쳐다보며 전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 같은 신사가 녀석과 똑같이 굴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새 창밖에 내리던 비가 그쳤어요.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노랫소리 같더군요. 이윽고 먹구름이 사라진 하늘에는 7빛깔의 색이 나타났어요. 무지개예요! 온 신경이 창밖으로 쏠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지개거든요. 제 이름의 유래니까요. 하지만 주인님은 아마 무지개를 못 볼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도 모르죠. 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주인님의 어둡고 냉담한 눈동자에 평소와 다른 광채가 보였어요. 그녀가 떠난 후 주인님은 창밖의 무지개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비갠 후의 무지개는 정말 아름답군. 주인님이 오늘 정말 이상해요. 평소에도 제가 잘 이해 못할 일,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사람 관찰을 하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깊은 눈빛으로 절 한참 쳐다봤거든요. 뚫어질 정도로 한참이요. 정말 이상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저의 주인님 허묵이라는 남자는 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약간의 동요와 주저가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전 금방 답을 알아냈죠. 이거 줄게요. 밝은 여름 햇살 아래서 주인님은 저를 그 여자에게 선물했어요. 온화한 미소와 따스한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그 만년필 이름이 있어요. Iridescent. 행운을 뜻하는 말이죠. 내가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받아요. 이제 행운은 당신 거예요. 주인님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그녀의 손바닥을 펼치고 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서는 거부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을 힘껏 다시 쥐어주었어요. 절 감싼 두 사람의 온도에 전 어지럼증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나 말로만 듣던 사랑의 징표가 된 건가? 신사인 내게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지만 영광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여줘야겠죠. 하지만 그 즐거움은 그녀가 느낀 기쁨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과는 달리 두 사람이 늙어갈 때까지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이 결별하는 걸 봤거든요. 전 주인님 눈 속의 고통도 저를 꼭 쥔 그녀의 오른손의 떨림도 모두 느꼈어요. 절망한 그녀는 저를 자기 목에 가져다 댔어요. 전 제가 이렇게 잔인한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날카로운 촉 끝에서 피가 흘렀고 저는 벌벌 떨면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죠. 비빌인 내가 절 힘들게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고통에 떠는 그녀와 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사랑의 징표인 제가 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사명을 다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기분은 축 가라앉았어요. 10여 년간의 삶 중 이 순간만큼 기분이 가라앉은 적은 없었어요.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멋진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감상할 여유가 없었죠. 다음에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적이에요. 아레스. 그녀는 그 낯선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어요. 즐거움이 묻어나던 목소리, 무심코 드러내던 부드러운 눈빛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녀는 몸의 떨림을 애써 감추며 절 꼭 쥔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온 힘을 쥐어짜 마지막 남은 버팀목처럼 절 꼭 움켜쥔 그녀를 차마 원망할 수도 없었죠.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전 멀어지는 주인님의 모습이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겠죠. 안녕, 나의 주인님. 그녀가 드디어 멈춰서더니 툭 하고 절 떨어뜨렸어요. 실수였겠지만 전 흙 위를 굴러야 했죠. 그녀는 내가 떨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듯 넋을 놓고 하늘을 나는 연을 바라봤어요. 전 그게 제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어요. 레미제라블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피에 물든 피날레를 맞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녀가 절 다시 주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제 몸에 떨어졌는데 분명 따뜻한데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저를 소중히 품에 넣었어요. 밤에 장막이 내려올 때마다 그녀는 괴로워했고 꿈을 꾸며 눈물을 흘렸죠. 그녀가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는 않더군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주인님을 원망했어요. 신사답지 못하게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를 아프게 하다뇨. 하지만 이제 저마저 사라지고 혼자 고독하게 있을 주인님을 생각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게 되더군요. 전 정말 착해 빠진 만년필이에요. 책을 보면 시간이 상처를 치유할 최고의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녀도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마음의 상처도 이미 아문 듯 보였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 몸에 새겨진 X라는 각인처럼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든 그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다시 주인님을 만났어요. 다시 만나기 위해 전 또다시 분실되어야만 했죠. 이번엔 모르는 장소였지만 똑같이 빛이 들지 않는 먼지 구석이었어요. 긴 시간을 지나 다시 한번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보 같은 그녀가 절 찾아내길 기다렸어요. 곧 초조해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절 발견했어요. 찾았다.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다음부턴 날 잃어버리지 마, 새 주인님아! 라고 했을 거예요. 그녀는 쭈그려 앉아 저를 줍고는 제 몸에 묻은 먼지를 살살 털어냈어요. 그런데 숨을 돌리자마자 또 눈이 핑 돌더니 다시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러다 검은 구두 앞에서 멈췄죠. 이건... 한 남자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절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익숙한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주인님이다! 주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 신사의 품격도 있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인님도 결국 후회하고 그녀에게 화해의 사과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걸까요? 그럼 앞으로 주인님을 자주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인님이 내뱉는 차가운 말, 두 사람 사이에 냉담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대화를 들으며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단 걸 알아차렸어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대체 사람들의 대화는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걸까요? 이제 이 만년필도 주인에게 돌아가야죠. 그녀는 단호하게 저를 주인님에게 건넸어요. 주인님이 절 건네받는 순간 두 사람을 연결하던 마지막 끈이 사라진 것 같았죠. 제 몸엔 아직도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데 그녀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주인님은 시선을 거두고 절 한참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바보. 그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깊이 감춰왔던 부드러움까지도요. 하지만 바보라고 불려야 할 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이런 행동이나 하는 주인님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전 주인님의 조용하고 어두운 주머니에 몸을 뉘었죠. 그런데 주인님이 다시 절 꺼내 그녀의 손에 조심히 올려놓지 뭐예요? 그리고는 몸을 기울여 그녀 귓가에 대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혼자서 위험에 맞서지 말아요. 나를 위해서.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어요. 주인님, 바보예요?
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늘에 어두운 빛이 빙빙 돌다 흩어지고 이내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순간 제 첫 번째 주인님이 생각났어요. 자상했던 그 할머니는 저를 지금의 주인님에게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행운을 그녀에게 전해주렴. 제가 바로 그 무지갯빛 행운이에요.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잊은 상태였어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님은 색을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되찾을까? 왜냐하면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잿빛 세상에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요.